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하셀블라드에서 2035 렌즈가 나왔어요. 자, XCD 미러리스용이죠. 미러리스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2035 중렌즈가 나왔는데, 저도 후지에 이 중형 카메라를 쓰지만은 중형이라 그래가지고 뭐 100% 중형은 아니고, 하셀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완전 중형 포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H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중형으로 하는 645 포맷에 제일 비슷한 645 포맷에 한 5mm씩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중형이라고 치는 거고, 중형 중에서도 이렇게 핫셀의 미러리스하고 후지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약간 더 작은 크롭바디라고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저도 후지를 쓰지만 이 핫셀을 쓰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화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줌렌즈에 대해서도 궁금하긴 한데, 수강하신 분들이 핫셀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요게 제가 이제 원본은 진짜 많이 봤어요. 원본은 항상 보니까 갔다 오면 같이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단렌즈 쓰시는 분들 보면은 핫셀은 이제 보통 줌렌즈가 없어가지고 요거 말고 3570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쓰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또 물건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고 싶다고 일반적인 뭐 우리가 이제 후지나 뭐 이렇게 캐논 니콘처럼 나 이거 사야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봐요. 물건이 항상 없어서 못 사고 뭐 예약해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반도에다가 그 라이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거 있죠. 미러리스 똑딱이 디룩스 8, 그거를 예약을 한 2달 전에 걸어놨는데 뭐 소식도 없어요. 그 곰지님이 하나 이뻐가지고 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사줄까? 그러고선 뭐 카메라가 지금 많으니까 캐논이나 니콘이나 하나 팔고 그거를 이제 사보려고 예약을 걸어놨는데 아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서는 뭐 RRS 삼각 때문에 뭐 여러 개 사긴 샀는데, 일단 카메라 하셀블라드나 뭐 라이카 이쪽은 이제 전혀 사보질 않아가지고 이쪽 생태계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근데 뭐 후지 같은 경우도 뭐 매장도 많고 그래서 아무 데서나 그냥 사면 되죠. 근데 핫셀은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하셀블라드를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보는데 렌즈가 다 단렌즈밖에 없더라고요. 21mm 뭐 해가지고. 근데 요번에 지금 요게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2035 새로 나왔다고 어제 반도에서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침에 이제 문자만 보고 아침에 봤어요.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가격은 뭐 상당히 비싸죠. 지금 91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후지에서도 똑같은 화각이 있어요. 요게 2035로 해가지고 요 가격이 한 300만원 초반대, 한 300만원 완전 초반대 되는데, 가격은 일단 3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이 핫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게 이름도 있지만은 셔터가 여기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대형 카메라 이상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중형 같은 경우도 보통 셔터가 본체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 카메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프 셔터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렌즈에 셔터가 달려있죠. 그래서 길게 일일이로 찰칵 찍는 것도 보시고, 여기에서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까지 다 조절하고, T셔터도 여기서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는 경우가 많죠. 렌즈에 이렇게 릴리즈도 낄 수가 있고, 호스만 612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경우도 하셀처럼 다 렌즈에 셔터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렌즈에도 수명이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카메라 사면 몇 컷 찍었다 뭐 이제 이런 거 나오죠. 뭐 요즘에는 또 전자 셔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게 또 의미 없다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DSLR 이런 거 쓸 때는 셔터 2만 컷, 5만 컷, 뭐 30만 컷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죠. 근데 핫셀 같은 경우는 렌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렌즈를 뭐 5천 컷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놔요. 뭐 가격은 일단은 뭐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핫셀 같은 경우는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렌즈들도 다 비싸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핫셀 한번 써볼까 하다 보면은 뭐 바디는 그냥 사겠는데, 그 GFX 같은 경우도 제가 GFX 100-2, 그 다음에 100S2, 100S죠, 100S2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바디 가격은 팔면은 중고로 이제 탈 수 있는데, 렌즈가 기본적으로 다 2배예요. 단렌즈라 그래도 보통 그 화각되면 2배. 근데 지금 이 줌렌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거의 3배다 보니까, 근데 화질은 확실히 좋아요. 제가 보니까 후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5년 동안 쭉 장기적으로 쓰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핑크색 이런 게 많고 약간 그 마젠타 쪽으로 색을 되게 잘 표현을 해요. 근데 핫셀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찍고 수업할 때 찍은 거 데이터 보면은 아주 색이 내 눈에 본 거랑 똑같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찍은 것보다 더 예쁘게 나오고 뭐 또 어떤 색이 강조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카메라들이 그냥 내가 찍었을 때 그 색이 제대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른 걸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떤 색상만 특별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막 아주 좀 극도로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후지나 이런 카메라들 같은 경우도 픽처 스타일을 만져가지고
가지고 칼라 차트나 이런 걸 찍어서 색을 계속 이제 만지는 거죠. 자, 근데 핫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런 게 아주 좋더라고요. 너무 딱 그 본대로 그대로 나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쁘죠. 글씨 폰트 같은 경우도 이쁘고, 그 다음에 20에 35니까 이제 줌링, 초점링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후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요. 유럽 디자인이죠. 이렇게 카메라 이제 바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은 그 특유의 그 성능을 위해서 하는 좀 그런 디자인들이 있어요. 카메라들이 보면은 막 버튼도 많이 달아놓고 하나도 모자라서 옆에 또 달고 뭐 달고 막 기능 계속 추가하고 뭐 렌즈 줌락 이런 스위치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쪽 기능성 위주.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기능성 같은 거 배제하고 뭐 디자인 같은 거 좀 유려하게 설계하고 기능이 없더라도 좀 그런 게 많죠. 안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버리고. 핫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쓰면은 액정에서 다 터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직접 제가 이제 사가지고 써본 게 아니라서 뭐 말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로 나와 있는 다이얼이 많아가지고 일단 쓰기는 편한데, 핫셀은 보통 액정 터치해서 다 조절을 하죠. 밝기, 노출, 시간 막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뭐 렌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요걸 이제 한번 핫셀 시스템으로, 사실 이제 요거보다는 옛날에 이제 H 시스템 있죠. 그거를 진짜 완전 더 큰 판형으로 해가지고 써보고 싶긴 한데, 마이클 레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핫셀 쓰다가 이제 페이지 원 미니멀리즘 장르출 치는 분들이 이 개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중형 같은 거를 많이 써요. 마이클 캐냐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름이지만은 작게 인화를 하죠. 보통 A/10 이렇게. 자,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은 확실히 이 유럽 디자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카메라랑 이렇게 이제 한 모습인데, 체결한 모습인데, 이것도 아주 이쁘죠. 그 다음에 렌즈는 이제 구경은 77mm, 그래서 뭐 크지도 않고, 후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똑같이 2035죠. 근데 조리개 4짜리로 고정이에요. 얘는 3.2에서 4.5로 가변 조리개고, 후지 같은 경우는 4짜리로 고정.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경이 82mm라 가지고 필터가 좀 큰 게 필요한데 77mm라서 뭐 적당하네요. 77mm면 만약에 여기 하나 쓴다 그러면은 뭐 필터 가격도 좀 줄어들 테고. 자, 그래서 뭐 기존에는 이제 21mm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후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제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핫셀이라 그래가지고 뭐 스웨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이 렌즈하고 그다음에 다른 렌즈들도 보면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고 렌즈를 아마 어디 외주에서 주는데 아마 같은 공장에서 만든다고 이제 그렇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렌즈 이 화각도 비슷하고 조금 그 21mm도 또 비슷하게 나오고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렌즈들이 21mm 이제 단렌즈가 있었는데 이제 더 초광각이 됐죠. 그래서 20mm 최대 조리개는 3.2. 제가 쓰는 이런 장르에서는 풍경에서는 이런 게 이제 가변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가지고 크게 이제 신경 안 썼는데, 뭐 이것도 이제 조리개도 3.2면은 괜찮죠. 리프 셔터 최대 속도가 2000분의 1초. 최저 속도는 아마 이게 1시간 6분인가 1시간 몇 분 정도 될 거예요. 자, 환산 35mm로 이제 풀프레임, 우리가 쓰는 보통 이제 캐논, 소니, 니콘의 풀프레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환산했을 때는 1627, 뭐 1628 렌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고화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광각이 20mm는 16mm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주황색 글씨가 아주 이쁜 것 같아요. 16mm면은 이렇게 풍경을 아주 광활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렌즈 단면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고 중앙에서 초점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12군 16매의 광학 구조를 채택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6매니까 16개 렌즈 아리도 들어가고 12군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건 2개 렌즈가 붙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뭐 보이는 세상을 그대로 포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핫셀은 확실히 좀 틀려요. 이게 색깔이 아주 좋아요. 자, 색깔 같은 경우는 고급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왜곡 같은 게 20mm 쪽에서 왜곡 같은 게 안 생겨야 되는데, 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고 놀래거든요. 라이트룸을 쓰던 아니면 이제 포토샵을 열던 ACR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 렌즈 프로필 있죠. 그거를 자동으로 수동 프로필을 자동으로 이렇게 딱 바꿔보면은 렌즈가 쫙쫙 펴지는데 20mm 같은 경우도 최대 감각으로 찍어도 뭐 휘어진 걸 피는 게 없어요. 주변부 비네티만 살짝 생기고. 그래서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는 뭐 저렴한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확 펴지고 볼 때는 왜곡돼 있고 그러는데 후지도 렌즈가 상당히 좋아요. 2035 같은 경우는 이너줌이고 그래가지고 또 이너줌이 우리가 이제 장노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필터를 좀 바꾸거나
이렇게 조절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너줌이 아닌 경우에는 요 렌즈도 지금 이너줌이죠. 갱통에 요 렌즈가 앞으로 줌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죠. 이제 필터를 아마 이제 여기다 딱 끼울 텐데 그럼 여기서 빼고 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너줌은 이렇게 살짝 있어가지고 만약에 요거 이제 오래 써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헐거지기 시작하면은 자석 필터를 다른 걸 교체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화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장노출 같은 데서도 저도 이게 2035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32mm 정도 화각으로 찍어야 된다. 그러면 3264로도 찍을 수가 있고 2035로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203으로 찍어요. 저는 이너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요 렌즈 같은 경우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디자인도 아주 깔끔하고 B&H도 가보니까 거기도 벌써 가격이 공개돼 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B&H 같은 경우는 요 한국보다 환율을 적용해도 한 100만 원 이상 싸더라고요. 여기는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 원에 올라와 있죠. 자, 여기 뭐 자주 하는 질문인데 리프 셔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고 이제 뭐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지금 뭐 소니, 캐논, 니콘 하는 그런 이제 후지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포컬 플레인 셔터라 그래요. 앞에 이제 CCD가 네모나게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차라락 가게 상가 같은 데 보면은 문들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셔터 문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쫙 내렸다가 쫙 올리고 그래서 앞에 선막 가고 후막 따라가고 이제 그런 식인데 리프 셔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리개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조리개처럼 확 조였다가 꽉 이제 조였다가 확 풀었다가 이제 그 셔터 스피드 그렇게 작동을 해요. 자, MF를 지원하나요? MF는 당연히 지원하겠죠. 렌즈 왜곡은 어떻게 교정하나요? 저도 이제 사실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한데 20mm에서 렌즈 왜곡이 얼마나 생길지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잘 펴질지. 근데 요거는 이제 어도비에서만 지금 이제 포커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나 아니면은 캡처원 같은 데서도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캡처원을 많이 쓰실 테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도비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뭐 이렇게도 쓸 텐데 그쪽에서만 아마 왜곡을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그냥 뭐 특별하게 차트를 대거나 아주 선을 똑바로 긋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왜곡을 수정을 잘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후지 정도가 될지 아주 후지에서 제가 2035 렌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 20mm에서 왜곡 그렇게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뭐 대형 카메라에서도 후지논 렌즈 많이 쓰고 방송 영화 쪽에서도 이제 후지논 렌즈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거 이제 테스트하면서 일부러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눌러볼까 해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눌러놓고 쓰다가 풀었다가 보니까 왜곡이 전혀 없더라고요. 자, 여기 환산 초점거리도 이렇게 나오죠. 2035는 1627. 자, 여기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모터 같은 경우는 스태핑 모터를 사용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초점이나 이런 것도 속도에서도 좀 빠르게 이런 것도 지원이 될 거예요. 렌즈 무게와 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렌즈가 이제 805g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크기도 보듯이 상당히 작죠. 컴팩트해요. 하셀이 CCG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크기를 작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지구상에서 최고 퀄리티를 만드는 카메라 하셀하고 페이지원 두 개를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게가 아니고 계속 퀄리티나 이런 걸 비교했는데 X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이 좋게 만들죠. 후지 필름의 중형 카메라랑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작고 컴팩트하고 예뻐요. 디자인도 예쁘고. 근데 렌즈 같은 경우도 805g이면은 뭐 아주 가볍고 크기도 81에 제일 길이가 117 이노줌이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좀 크기를 더 줄일 수도 있는데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 요 정도 화각에서는 저는 이제 이노줌으로 아예 안 움직이게 만드는 게 내구성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컴팩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필터 직경은 아까 봤듯이 77mm 이렇게 나오고 방수 방진 등급 요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세 쓰시는 분들이 요거를 믿질 않아 가지고 보통 비 오면은 다 다 그냥 카메라 넣어버리는데 여기도 보면 이임새에 일부 실링 처리는 되어 있지만 방진 또는 방수 등급을 갖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AS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캐논 오히려 이제 캐논 니콘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은 뭐 저도 캐논 니콘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믿고 쓰기 때문에 여름에 뭐 연꽃을 찍다가 갑자기 비가 오든 아니면 뭐
폭포에 가서 뭐 물방울이 튀든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소나기 잠깐 내리는 거 수건으로도 안 덮고 이렇게 찍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캐논 니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에 뭐 기자들이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전 세계 사진가들이든 극지에 가는 데서 이미 테스트가 다 되기 때문에 믿고 쓰는데, 핫셀은 좀 불안한 감이 있죠. 가격도 가격인데다가. 근데 후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막 굴리는 게, 후지는 이제 뭐 방 한까지 이렇게 해요. 영하 10도인가 그렇게까지 작동한다고 아예 이제 매뉴얼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가지고 후지 같은 경우도 저도 좀 믿으면서 좀 막 굴리는 편인데, 핫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이런 게 써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X 시스템하고 907X 이렇게 이제 옛날 핫셀처럼 생긴 아주 작은 카메라도 있죠. 5천만 원, 1억 가서 이것도 이제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 바디에다가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 이렇게 68분이라고 나오죠. 후지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자, 그 대신에 2000분의 1초, 최단 초점 거리는 32cm. 자, 렌즈 데이터도 이렇게 쭉 나오고, 제가 쭉 봤던 거 한번 쭉 읊어드렸죠. 이렇게 이미지 배열 같은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핫셀에 새로 나온 렌즈, 줌 렌즈예요. 그래서 줌 렌즈가 핫셀에도 많지가 않아요. 후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단 렌즈만 몇 개 있다가 2035가 제일 늦게 나와가지고 줌 렌즈를 가지고 이제 화각이 줌 렌즈 3개만 가지고 풍경에 찍는 그런 화각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핫셀 같은 경우도 지금 2035하고 3570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줌 렌즈가. 그 다음에 좀 망원 쪽에서 줌 렌즈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도 줌 렌즈를 해가지고 편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자, 렌즈를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2035가 있고 3575 렌즈가 있죠. 3575 3.5에서 4.5, 요거는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으로 120mm 렌즈 있고, 그 다음에 90mm 렌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단렌즈예요. 그래서 지금 3575하고 2035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예전부터 있던 거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또 리뉴얼이 돼가지고 한 100에 200이나 뭐 요 정도로 이제 하나 나와주면은 줌렌즈 3개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핫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 두 개를 하나 사고 3575하고 2035, 단렌즈를 사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2035하고 3575 요거 두 개만 딱 가지고 있어도 일단은 제가 찍는 분야에서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5나 120mm 정도 단렌즈 이렇게 하나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렇게 45mm 이런 화각들도 이제 좋긴 좋은데, 화질만 좋으면 이렇게 줌 렌즈 두 개만 갖고 있어도 웬만한 사진은 이제 다 찍죠. 저렴하게. 단렌즈가 뭐 보통 600만 원, 500만 원 새로 리뉴얼되고 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요건 이제 전에 모델이고 XCD 돼갖고 글씨체하고 좀 다르죠, 모양이. 이렇게 새로 나온 것도 이런 렌즈도 꽤 비싸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핫셀에 2035 이렇게 렌즈 나온 거 소식 전해드리고 이렇게 간단히 봤는데, 가격은 좀 아쉽죠. 뭐 핫셀을 쓰시는 분들은 근데 가격을 거의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진짜 이제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렌즈 하나에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크게 가격에 연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렌즈는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줌 렌즈 하나 요거 딱 있으면은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요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